피자 대법원 판결이 올해 1월 15일에 있었어요.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건인데 많은 가맹본부 대표님들이 배성경 변호사님한테 피자 사건에 관해서 차이가맹금 도대체 뭐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신다고 들어 강의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폭풍의 핵은 차이가맹금 소송이고요. 일단 차이가맹금 소송은 600군데 가맹 본사가 당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대표님들이 헷갈리시는 게 피자헛은 가맹 점주가 이겼는데 맘스터치는 가맹 본사가 이겼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피자헛과 맘스터치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기사를 썼을 때에는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는 이야기인데 어떤가요? 피자헛 차이가맹금 전에는 피자헛 어드민피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어는 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판결이어서. 어드민피라는 게 참 애매했어요. 가맹점 관리 비용이었는데 이 어드민피라는 명목을 가지고 매출의 0.55%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계약서에 없는 거예요. 정보공개서는 있었어. 어떤 점주님이 그걸 발견을 하셨어요. 계약서에 없는 거 왜 받냐. 점주님들 몇 명이 뭉쳐서 소송을 했는데 점주님들이 이겼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맹 본사의 논리는 정보공개서에서 있는데 왜 이거를 받으면 안 돼?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서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 가맹 점주의 승소로 끝나자 어떤 점주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차이가맹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계약서에 근거가 없다. 차이가맹금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설명 잘할 수 있죠. 이 분쟁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니까 설명을 잘할 수 있는데 차이가맹금이 굉장히 어려워요. 차이가맹금이라는 거는 가맹 본사가 소스를 10,000원에 사와서 가맹 점주한테 20,000원에 팔면은 차액 10,000원이 차이가맹금이라는 겁니다. 차이가맹금이 왜 나오냐면요, 가맹 본사의 수익 모델은 로열티가 있습니다. 로열티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매출의 5%를 줘야 돼. 근데 나의 매출은 5천만 원이야. 150만 원 줘야 돼. 생돈을 줘야 되니까 되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건 세금처럼 가맹 점주들의 저항이 커요. 아이씨, 가맹 본사가 뭘 해줬다고 내가 이 금액을 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약간 기형적으로 본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당한 로열티를 수취하기보다는 숨은 가맹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품 대금에 마진을 붙여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많이 됐어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광고 보면 산무료라고 하세요. 우리 로열티 가맹비 교육비 없다. 산무면은 가맹 본사는 뭘 먹고 사나요? 가맹 본사는 물류 마진을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로열티는 그래도 프로 아니면 명시적으로 드러나니까 많다 적다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진은 가맹 본사가 얼마를 붙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점주 입장에서는 다른 데는 소스 하나에 3만 원을 파는데 우리는 소스 하나에 6만 원을 받아. 근데 맛은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은 불만이 점점 쌓이는 거죠. 차이 가맹금은 사실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고질이었고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의 분쟁의 핵심이었어요. 가맹 점주들의 불만사항 1위는 필수 품목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거였는데 이면에는 가맹 본사가 여기에 차이 가맹금을 붙였기 때문이죠. 백마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백마진이라는 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가맹 본사가 직접 물류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3자를 통해서 물류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가맹 본사 가맹 계약을 맺을 때는 가맹 본사가 반드시 너는 무슨 AA 업체를 통해서만 물건을 받아야 돼. 그런데 이 AA 업체는 가맹 본사랑 계약을 통해서 여기 가맹점 전체에 물품을 공급하니까 별도의 영업활동도 안 해도 되고 반드시 이 업체한테 받아야 되니까 물품 대금을 좀 높게 책정해도 되잖아요. 그 대가로 여러 명목으로 가맹 본사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광고 선전비, 마케팅비, 영업비 등으로 돈을 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백마진이라고 합니다. 피자헛 사건은 이런 차익 가맹금이 공식적으로 화두에 오른 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차익 가맹금을 받는다라고 신고를 해봤자 공정에서 이건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이 나는 경우가 없었어요. 한 법원이 갑자기 차익 가맹금? 그래, 이것도 가맹금 맞지. 계약서에 보니까 너네 로열티는 있는데 차익 가맹금 규정은 없어. 너는 계약서에 없는 돈을 받아간 거니까 다시 돌려줘야 돼. 이런 논리가 된 거예요. 어드민피처럼 계약서에는 없지만 정보공개서는 규정이 있어. 근데 역시 어드민피에서 같은 논리로 가맹 계약서에 규정 없고 정보공개서만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안 돼.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본사들의 논리를 보면 우리는 공급계약은 했어. 이런 논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랑 공급계약을 하면은 매도하는 사람은 마진을 붙여서 팔잖아요.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일반적 공급계약은 그게 맞지. 프랜차이즈는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 일반적인 공급계약은 제일 싼 업체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가맹 본사 아니면 가맹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급계약이 있다고 해서 정당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피자헛 사건은 당연히 가맹 범주의 승리로 대법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게 이게 문제가 되고 소송이 되는 와중에 2024년경부터는 가맹 계약서가 바뀌었어요. 가맹 본사는 차익 가맹금을 수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갔어요. 규정이 들어간 이후에 가맹 계약을 하신 분들은 차익 가맹금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하신 맘스터치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데 맘스터치는 사실은 차익 가맹금 판결이 아니에요.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필수 품목에 대한 소송인데 가맹 본사가 필수 품목에 대한 가격을 올렸어요. 1차, 2차에 걸쳐서. 계약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올린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맹 점주들은 우리 협의한 바 없다. 가격 인상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서 가격 인상만큼 돈을 다시 반환하라고 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가맹 사업법이 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필수 품목에 대해서 가맹본사가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게 됐어요. 옛날에는 계약서에 의하면 이제 유가가 오르고 구제 시가가 오르고 여러 사정이 있을 때는 가맹본사는 가맹점주한테 통지만 하면 됐어요. 우리 필수 품목 가격 10,000원에서 15,000원 올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맹점주는 여기에 반항을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품목에 대해서 워낙 분쟁이 많다 보니까 법이 바뀌면서 이제 가맹본사는 니네 맘대로 올리면 안 돼. 필수 품목 올릴 때는 가맹점주랑 협의하고 가맹점주가 요구하면은 왜 올리는지 얼마나 올리는지 올리는 근거는 뭔지 다 보고해야 돼. 맘스터치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협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가맹본사는 야 우린 충분히 협의했어. 너네한테 공지도 하고 우리 근거도 줬어. 점주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얘기야. 올릴 필요도 없는데 올렸어.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싸우게 된 거죠.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협의 절차에 하자가 있긴 했다. 그걸 나와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은 협의해야 된다고만 돼 있는데 협의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냐. 협의가 없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 정도 사소한 절차적 하자는 인상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은 유효하다라는 판결이에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맘스터치도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협의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설이 돼 있어요. 공정위에서 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은 협의를 할 때는 충분히 미리 알려줘야 돼. 전체 가맹점주가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구체적으로 왜 가격을 올려야 되는지,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본사에서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안 지켰다고 한다면은 무효로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